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회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x1, y1 축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때 E1이 유닛 벡터가 있고 E2라는 유닛 벡터가 있어요. 그럼 어떤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면 이것은 E1과 E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수직으로 끊어서 여기 만나는 지점의 좌표가 컴포넌트가 돼서 x1 or x2 y1이라고 했는데 x2 이런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x1, x2라는 컴포넌트에다가 각 방향의 유닛 벡터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더한 것을 이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는 x1, x2 이런 좌표만 써서 컬럼 벡터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x1, x2 이런 순서상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x라고 하는 벡터를 C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고자 한다. 세타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시킨 벡터의 결과물을 x'이라고 얘기할 때 문제는 이 새로운 벡터를 옛날 벡터의 컴포넌트들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벡터를 컬럼 벡터로 나타낸다면 x1', x2' 옛날 벡터를 컴포넌트 컬럼 벡터로 나타낸다면 이것은 x1, x2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것이 이것으로 갈 때 x1', x2' equal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x1, x2를 집어넣으면 무슨 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요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의 형태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는 x'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E1, E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있던 E1, E2 똑같죠? 베이시스 벡터는 그대로 있고 컴포넌트가 x1, x2에서 x1', x2' 어떻게 바뀌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벡터를 바꾼다면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은 이 벡터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 컴포넌트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 이런 곱으로 매트릭스를 옛날 컴포넌트에 곱해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리니어 프로퍼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리니어 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x를 2배를 늘리면 그 결과물도 2배가 늘어나고 한다라는 거죠. 제일 쉬운 것은 x축에 유닛 벡터가 하나 있었어요. 유닛 벡터의 좌표는 1, 0 이렇게 되겠죠. 1, 0이라고 하는 것을 회전을 시키면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돌아갈 텐데 1, 0을 회전을 시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y축의 유닛 벡터에 해당하는 요 지점, 요것은 0, 1이라는 좌표가 되겠죠. 요것을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요렇게 돼서 y축에서 요렇게 가니까 요 값은 이게 수직이 될 것이고, 그럼
코사인, 사인 요것의 수직이면서 x좌표는 0보다 작고 y좌표는 여전히 0보다 크고 요것은 x좌표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베이시스 벡터는 1, 0, 0, 1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얘를 제곱하면 1이 나와요. 얘를 제곱하면 1이 나와. 얘와 얘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나와.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와. 이게 뭐야? E1 햇 E2 햇은 0이다. 뭐 이런 조건. 요거는 E1 스퀘어는 1이다. 또 E2 스퀘어도 1이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이 유닛 벡터를 x축의 유닛 벡터를 돌리고 y축의 유닛 벡터를 돌렸으니까 걔네들은 여전히 또 수직이 되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제곱을 해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고 여기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부호가 바뀌어서 캔슬이 되게 돼서 수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1, 0을 넣었는데 요 값이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1, 0을 곱해서 요 값이 나오려면 앞에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와야겠지. 1, 0을 여기다 곱해서 이게 나오고 또 0, 1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로 갔어요? 0, 1 0, 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변환이 됐지. 그래서 0, 1을 곱하면 마이너스 세타 여기 0, 1 여기는 1,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는 1, 0이 이렇게 변환되는 걸 알았고 0, 1이 이렇게 변환되는 거라서 뒤에 컬럼을 알았어.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머지를 시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이것이 2디멘셔널 플레인에서 X축,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파이나이트 로테이션을 했을 경우에 새로운 좌표 변환이 아니에요. 좌표는 그대로 있고 벡터를 회전시킨 거예요. 벡터를 회전시켰을 때 그 새로운 좌표 x1 프라임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이게 x2 프라임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옛날 컴포넌트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매트릭스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유닛 벡터를 바꾸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이 컴포넌트가 다음과 같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R을 R11, R12, R21, R2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컬럼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것이 아까 구한 것은 2D에서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요게 하나하나의 컬럼이 됐죠. 요것은 1, 0이 변환된 거, 요것은 0, 1이 변환된 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컬럼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컬럼은 서로 오소고널하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돼 있어요. 각 컬럼이 사실은 각 컬럼이 유닛 벡터이고 그 유닛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버스 매트릭스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이 R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한 거.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R 세타의 인버스하고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R이라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트랜스포즈가 인버스가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토고널 매트릭스에 해당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x1, x2 프라임 프라임은 r11, r12, r21, r22, x1, x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을 굳이 컴포넌트로 다 쓰지 말고 간단하게 xi의 프라임은 r, ij, xj sum over j죠. repeated index는 sum over j equal 1에서 2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아인슈타인 컨벤션으로 우리가 그 시그마 노테이션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음과 같이 벡터 x라고 하는 것은 displacement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벡터예요. 그리고 그냥 벡터가 아니라 지금 써 있는 ijk는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테시안 벡터라고 해요. 카테시안 벡터는 로테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환되는가가 바로 요 식 안에 다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로테이션 매트리스는 벡터를 어떻게 트랜스폼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xi 프라임 rij, xj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건 컴포넌트를 다 써준 거죠. 이걸 굳이 매트릭스를 쓴다면 아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일일이 다 컴포넌트를 써서 했지만 이거 컬럼 벡터 x 프라임이 r이라는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컬럼 벡터 x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x는 컬럼 벡터 x1, x2를 컴포넌트를 성분으로 갖고 있는 첫 번째 로의 엘리먼트, 두 번째 로의 엘리먼트를 갖고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로테이션 한 이후 R 매트릭스는 각 컴포넌트가 unprimed 시스템에서 프라임 시스템으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봅시다. 벡터를 이게 x였고 꼭지점 k를 기준으로 해서 베타만큼 회전을 해서 x 프라임을 얻었어요. 이 두 개의 벡터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동일한 원상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는 같고 방향은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x의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길이의 제곱이죠. 이게 같아야 된다. 로테이션 프로퍼티는 로테이션을 했다라고 하면 랭스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x 스퀘어를 계산해 봅시다. x 스퀘어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xi 스퀘어 이렇게 쓰면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프라임의 스퀘어는 당연히 x 프라임의 i의 스퀘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xi 프라임은 ri a x a라고 쓸 수 있어요. 자, a는 더미 인덱스니까 내 마음대로 a라고 쓴 거예요. xi 프라임은 또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r i b x b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두 개를 여기에 동시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r, i, a,
XA, R, I, B, XB가 돼요. 자, 이렇게 컴포넌트로 쓴 상태에서는 막 순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매트릭스 형태로 바꿀 때 조심만 하면 돼요. R, IA, R, IB, XA, XB. 자, 여기를 보면 XA, XB. 요 앞에 있는 걸 먼저 봅시다. XI 스퀘어는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XI, XJ 서로 다른 거로 치면 같은 것만 남기려면 어떻게 돼? 크로네커 델타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서 보면 이것은 XA, XB 무엇이 돼야지 XA, XA가 될까요? XA, XA가 X 스퀘어. X 프라임의 스퀘어하고 X 스퀘어가 같다는 말은 요것이 무엇하고 곱해졌을 때 XA, XA 해서 X 스퀘어가 됐습니다. 그 말은 요 놈이 델타 AB이어야만 한다. 델타 AB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 말은 좀 정리를 해보면 RIA, RIB는 델타 AB. 자, 요것을 그 A하고 B하고 II가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매트릭스의 프로덕트를 쓰고 싶어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것에 트랜스포즈를 하면 I하고 A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A, I, R, I, B. 그걸 델타 AB가 나와요. 자, II가 연결된 II가 있는 두 개의 매트릭스다. 아, 이건 매트릭스의 프로덕트다. R 트랜스포즈와 R의 곱을 하고 그것의 AB 엘리먼트는 델타 AB다. 이것은 AB 엘리먼트가 AB 엘리먼트 왼쪽의 AB 엘리먼트와 오른쪽의 AB 엘리먼트가 같다. 그 말은 왼쪽 매트릭스인 R 트랜스포즈 R과 오른쪽의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가 같다. 이게 무엇인가? R 트랜스포즈가 R의 인버스다. 오소고날이구나. 오소고날이라는 말은 로테이션에서 출발하고, 로테이션은 길이의 제곱이 변한 이전과 이후가 같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결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스포즈를 곱을 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말이라는 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트랜스포즈로 인버스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매트릭스는 인버스를 구하는 게 매우 복잡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매우 단순하게 인버스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봅시다.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었는데 이걸 인버스를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부호가 바뀐다고 했지만 이 상태에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트랜스포즈를 얻을 수 있게 되죠.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R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되면서 트랜스포즈가 인버스하고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란 폴라 벡터, 그러니까 포지션 벡터를 좌표 죽상에서 테일을 원점에 갖다 두고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그 좌표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언프라임드 시스템에서 프라임으로 바뀌는 컴포넌트의 변환을 얻어내는 매트릭스에 해당하는데,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인버스를 구할 때 트랜스포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얻어지게 되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부분을 하기로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오토고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다 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R 트랜스포즈가 R 인버스가 된다는 사실을 다 증명을 해서
여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 트랜스포즈가 R 인버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X의 길이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조건에서부터 얻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오직 어떤 벡터의 길이의 제곱만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X라는 친구가 프라임으로 변환이 되면 Rij, Xj 이런 식으로 곱해져가지고 변환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Y라고 하는 것도 벡터다. 그러면 프라임은 Rij. 자, 여기서 A로 바꾸고 AA, RIB, Y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스칼라 프로덕트를 X하고 Y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해 봅시다. X 닷 Y라고 하는 것을 하면, 예를 들어 XA, XB가 되겠죠. XA, XA. 그것은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해서 델타 AB, XA, X, 여기 Y인데 XY,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X 프라임 닷 Y 프라임을 하면 마찬가지로 R, I, A, XA, R, I, B, Y, B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고, 정리를 하면 RIA, RIB, XA, YB, XA, YB, XA, YB 똑같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미 X'의 제곱과 X의 제곱과 같다라는 조건이 무엇을 R 트랜스포즈 R이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트랜스포즈 AI IB XA YB. 다시 말해, 이것은 R 트랜스포즈 R의 AB이고 XA YB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덴티티의 AB XA YB, 아이덴티티의 AB 엘리먼트는 크로네커 델타. 그것은 뭐야? A XA Y. 그것은 뭐야? X 닷 Y. 따라서 X 프라임의 제곱과 X의 제곱과 로테이션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조건은 단지 자기 자신의 제곱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임의의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항상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바로 우리가 증명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폴라 벡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동일한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얻게 되고, 폴라 벡터, 임의의 두 개의 폴라 벡터라고 하는 것은 테일이 오리진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테일이 오리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그 로테이트해서 회전시킨 다음에 두 개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구한 것과 회전시키기 이전에 두 개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구한 것과, 그것은 항상 인베리언트 언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바뀌지 않는다. 각 컴포넌트는
인베리언트 하지 않아요. 각 컴포넌트는 이렇게 규칙성 있게 바뀐다. 코베리언트예요. 벡터의 컴포넌트는 코베리언트 하지만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인베리언트 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란 말을 쓰는 이유는 스케일러라는 말은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우리가 dot 프로덕트를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반면에 벡터는 컴포넌트마다 성분이 다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규칙성 있게 바뀌는 것을 인베리언트라는 말에 비해서 반대말로 코베리언트 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얻은 x에서 x'으로의 변환식은 x'에서 x로 가는 변환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사실을,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오토고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인버스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x'을 x로부터 얻는 방법은 r이라는 매트릭스를 왼쪽에 곱하여서 얻는 거죠. 그러면 x라고 하는 놈을 x'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r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r이라고 하는 로테이션과 r의 인버스라고 하는 로테이션을 고려해 본다면 x라는 벡터가 x'으로 가는 데에는 r이라는 걸 썼어. 근데 x'에서 x로 간다는 건 r의 인버스를 하면 되죠. 따라서 r의 인버스를 ij, 동일한 룰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토고널 매트릭스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r의 인버스의 ij 엘리먼트는 r의 트랜스포즈의 ij 엘리먼트하고 같죠. 근데 트랜스포즈는 로우하고 컬럼 인덱스 두 개를 서로 뒤바꾸라고 했으니까 rj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써주면 xi의 값은 rij가 아니라 rji xj 프라임, xi 프라임은 rij xj 이런 식으로 서로 트랜스포즈의 관계를 갖고 있는 매트릭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에는 unprived에서 prived로 갈 때 보통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는 거고, inverse는 transpose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매트릭스 곱의 형태에서 인덱스를 좌우를 뒤바꿔 놓은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다양한 값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xi 프라임이 rij xj라고 합시다. 이것은 사실은 ri1 x1 ri2 x2 ri3 x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ri 어쩌고 저쩌고는 전부 다 리얼 넘버죠. 그리고 x1, x2, x3는 아무거나 아무 좌표나 다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계수를 얻고 싶다. 다시 말해 rij를 이 식으로부터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변을 xj의 계수를 얻고 싶다 하면 xj로 편미분하면 딱 그 계수만 남고 그
그렇지 않으면 다 0이 나와요. 예를 들어 x1의 개수를 얻고 싶으면 우변을 x1으로 편미분을 했을 때 x2와 x3는 x1의 편미분에 대해서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xi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xj로 편미분하면 파셜 데리버티브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각 엘리먼트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xi는 r ji xj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죠. 오토고널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트랜스포즈가 된다.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또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어. r ji라고 하는 놈은 xi를 xj 프라임으로 편미분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좋은 식을 얻게 돼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면 또 다른 재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체인 룰을 생각을 해봅시다. 라운드 xi. 자, xi의 편미분을 하면 사실은 어떤 함수가 xj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편미분한 다음에 그것을 xj 프라임을 xi로 다시 편미분해서 j에 대해서 썸을 다 해주면 이것이 가능해요. 또 xi 프라임으로 편미분한다면 xj로 미분하고 그 xj를 xi 프라임으로 편미분하면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해 봅시다. 어떻게? xj 프라임을 xi로 편미분하면 여기 있네. xi 프라임을 xj로 편미분하면 rij라고 했는데, 그죠? xi 프라임을 그러면 요거는 rji가 되겠죠. 여기는 xj를 xi 프라임으로 편미분했다. 그럼 여기 xi를 j 프라임으로 편미분을 했더니 rji가 나왔으니 이거는 rij네. 자, 이걸 보면 미분한 것이 마치 요것은 r 트랜스포즈로 곱한 것이고, 미분한 것이 요것은 r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다시 말해 요 놈은 xi 프라임이 rij xj로 변환되는 거하고 똑같고, 요것은 xi가 rji xj 프라임으로 변환되는 거하고 똑같죠. 따라서 이 말은 x라는 벡터가 로테이션을 통해서 x 프라임으로 가는 것과 편미분, 다시 말해 그레이디언트가 새로운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레이디언트로 가는 거하고 변환식이 똑같은 로테이션을 따른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얻을 때 힘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얻죠. 컨서버티브 포스가 있을 때. 그레이디언트, 그런데 왼쪽을 우리가 힘을 포스라고 얘기해. 포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포스는 벡터라고 하는데 왜 x라는 게 벡터야.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시간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로테이션에 대해서 velocity도 벡터야.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제곱해서 벡터야. 그리고 질량은 벡터가 아니야, 스케일러야. 그래서 여기에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보면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벡터야.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그레이디언트를 했어. 그만 편미분을 한 거야. 공간 성분으로. 그랬는데 요것이 왼쪽을 보면 벡터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스케일러 펑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케일러를 데리버티브로 취하면 벡터가 된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세컨드 오더 오디너리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역학에서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게 뉴턴 운동 방정식이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항상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인 건 아니고요. 펜듈럼 문제를 풀 때에도 보면 그것이 리니어인 리밋이 있고 그 경우에 손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넌 리니어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제일 쉬운 것은 여러분이 y 프라임이 x다. 그럼 y는 어떻게 구하죠? y를 x로 미분한 게 x이니까 이거를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하면 y는 인테그랄 x dx 이렇게 해서 이거는 2분의 1 x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이렇게 푸는데 이게 바로 디퍼런셜 이퀘이션. y에 더블 프라임이 있다. 그러면 적분을 2번 해야 되겠죠. 적분을 2번 하면 적분상수가 2개 나오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 적분상수는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이니셜 컨디션, 파이널 컨디션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뉴턴 방정식은 F equals ma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쉽게 1차원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m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세컨드 오더 타임 데리버티브로 취하면 이게 F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스프링 컨스탄트가 K인 것의 힘은 이렇게 주어져.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이 식이 바로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기서 이제 x가 t의 함수죠. 요거는 t의 함수인 x를 2번 미분한 거지. 만약에 여기 댐핑 포스가 있으면 댐핑은 벨로시티에 관련이 돼가지고 dt분의 dx 요것이 하나가 더 들어오게 돼. 그리고 앞에 적절한 계수들이 들어오고 그것의 합 이퀄 빵 뭐 이렇게 되는 방정식입니다.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x of t dt분의 dx 시간 2번 미분한 거 이것들의 앞에 계수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 것이 f of t 이런 식으로 되면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세컨드 오더라니까 제일 미분이 많이 된 거. 당연히 그 앞에 계수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0이면 이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게 없으면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되겠어요. 요 앞에 계수는 숫자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x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x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이 이제 운동 방정식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수학을 공부할 때는 함수가 y equal f of x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해서 t 대신에 x를 기준으로 한다면 y of x라는 함수가 있고, 그것의 first order derivative, second order derivative, 앞에 계수가 되는 x의 함수를 붙여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고, equal 빵일 때는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해요. 빵일 때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하고, equal 빵이 아니라 어떤 함수로 나타날 때 non-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 of x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 non-homogeneous라고 하고, 자, 여기에 이제 y라는 함수, 그것의 first order derivative, second order derivative, 그래서 앞에 함수들을 또 곱해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쓰기가 되게 복잡하니까 y를 이렇게 바꾸는 것, y가 주어졌을 때 y에다가 c를 곱하고 c of x를 곱하고, y를 한 번 미분해서 b of x를 곱하고, y를 두 번 미분해서 a of x를 곱하고 해서 다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런 오퍼레이터, L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y of x에 작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그냥 약칭을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이 이런 오퍼레이터 equal 빵인 걸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했고, equal 빵이 아닌 경우 non-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했는데, equal 빵이 아닌 것의 솔루션, 뭐 빵인 것의 솔루션, 뭐 하여튼 모든 솔루션을 다 찾아냈다 하면 일반 해를 찾았다, general solution을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equal f of x를 만족하는 답을 우연히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얘기해요. particular solution을 넣으면, 여기에 이 오퍼레이터가 particular solution을 넣으면 f of x가 딱 나왔다. 아, 그러면 이게 particular solution이에요. 어떤 함수를 trial solution을 넣었는데 equal f of x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다면 그것을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해요. 자, linear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linear property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linear라는 말은 이게 differential equation에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linear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젠가, 자, 이 y1과 y2를 요 L이라고 하는 데 집어넣어서 아까 미분 방정식 equal 빵이나 equal f of x가 만족이 되었다, 만족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 먼저 봅시다. y1을 L에다가 집어넣었어. y2를 L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을 각각이 알아. 그런데 y1과 y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여기서는 함수가 아니라 알파, 여기 알파1이 되겠네요. 알파1과 알파2는 숫자인데, 숫자를 곱해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고 L을 작동했더니 대입하기 이전의 계수 관계가 알파1, 알파2가 망가지지 않고 각각을 L에다가 대입해서 얻은 결과물, 각각을 L에 넣어서 얻은 결과물에다가 알파1, 알파2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것 같다.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 그걸 리니어 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리니어가 아닌 거 어떡하냐? 뭐 알파를 넣었는데 알파가 없어져 버렸다, 아니면 제곱이 되어 버렸다, 사인 알파1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리니어가 하지 않아. 다음은 런스키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게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 이것의 a, b, c를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 무슨 값이 있어. 자,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y 더블 프라임이 y하고 y 프라임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y 더블 프라임은 언제나 y하고 y 프라임만 알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식의 솔루션이 y of x가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n번 한 거 모든 어느 지점에서의 그 미분 값을 모두 다 알게 되면 테일러 시리즈 전개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두 번 미분한 거를 안 미분한 거하고 미분 한 번 한 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 이퀄 빵이라고 예를 들어 쳐버리면 이 식을 여러 번 미분하게 되면 그 이상의 모든 오더의 미분 값을 언제나 그 함수 값과 한 번 미분한 first order derivative의 값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그 함수가 있다. 그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퀄 빵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데리버티브들은 오직 y하고 y 프라임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y1의 값과 y2의 값 그리고 y1의 값, y1 프라임의 값과 y2의 프라임의 값 이런 것들이 서로 독립적이면 다시 말해 y1 프라임의 값이 뭐 1과 2다. 근데 y2 프라임이 2와 4다. 이러면 이 두 개의 그 코에피션트를 좌표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요걸 두 배를 하면 딱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하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 2차원 벡터 두 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를 딱 구해봐서 0이 아니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경우에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그 이퀄빵 homogeneous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이냐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두 개의 함수값과 그 두 개의 미분값을 각각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로 만들어 놓고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게 0이 되면 이 두 개의 솔루션은 리니얼리 디펜던트하고 이게 0이 아니게 되면 두 개의 솔루션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 homogeneous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독립적인 두 개의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나게 되고 이건 마치 2차원 벡터를 표현할 때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알게 되면 두 개의 각각의 컴포넌트, 리니어 컴포넌트를 붙여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2차원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건 2차원의 경우이고 thir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매트릭스는 3x3 그러니까 함수값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것까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 번째 미분 이상이 그거보다 낮은 차수로 표현된다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constraint equation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런스키안이 0이 아닌 두 개의 함수를 찾았는데 그 두 개의 함수가 모두 다 L, Y 이퀄 빵을 만족했다. 그것이 Y1과 Y2다 라고 하면 리니어 컨디션에 의해서 LY1이 빵이고 LY2가 빵이에요. 두 개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LY1, Y2가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봤더니 0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런스키안이 0이 아니라는 것은 Y1과 Y2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이퀄 빵을 만족하는 베이시스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알파 1 y1 플러스 알파 2 y2를 이 오퍼레이터가 집어넣어주면 이게 리니어 하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형식이면 그게 가능해요. 그 알파 1 L y1 알파 2 L y2로 표현이 되고 요것이 각각이 0이기 때문에 이퀄 빵이 된다. 그래서 이 세컨드 오더 homogeneou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이 두 개가 독립적인 게 존재하면 더 이상 독립적인 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하게 되면 이 homogeneous equation, 이퀄 빵인 이퀘이션의 모든 솔루션을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eneral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ly equal f of x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있다. 그거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뭐 하곤 이걸 맞췄어. 그러면 ly equal f of x의 솔루션은, 그거의 솔루션은 우연히 맞춘 거 플러스 ly equal 빵이 되는 거. 예를 볼까요? lyp 플러스 알파 1 y 1 알파 2 y2 이걸 계산하면 얘네들은 다 0이 되니까 이거는 lyp가 될 거고, y 파티큘러 솔루션은 항상 f of x를 만들어 준다 그랬으니까 이 non-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은 우연히 알아낸 파티큘러 솔루션 플러스 linearly independent한 런스키안이 0이 아닌, 그리고 각각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y1과 y2의 arbitrary parameter alpha 1, alpha 2의 linear combination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을 구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 수학적인 증명을 더 하고 싶으면 그 수학 공부를 하든지 역학에서 이 정도를 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중에 좀 쉬운 걸 합시다. 쉬운 거. ax, bx, cx 아까 되게 복잡했었는데 a, b, c가 다 숫자. 이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 그냥 대충 푸는 거예요. 자, 이 익스포넨셜 펑션을 미분하면 익스포넨셜이 나오죠. 그럼 익스포넨셜의 람다 x를 미분하면 람다 익스포넨셜 x가 나와요. 그럼 익스포넨셜 람다 x를 두 번 미분하면 람다 스퀘어 익스포넨셜 여기 람다가 빠져요. 람다 x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어. L of y, L이 여기 이제 새로 쓰여진 게 ABC가 상수인 거. L of y equal 빵인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y equal 2의 람다 x를 집어넣자. 아니면 말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두 번 미분한 람다 제곱, 한 번 미분하면 람다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쿼드라틱 폼이 나와. A 람다 스퀘어, B 람다, C E to D 람다 X, homogeneous equation이니까 equal 빵.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익스포넨셜 펑션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못 만들어. 얘는 0일 수가 없어. 그러면 뭐를 곱해서 0인데 얘가 0이야. 그럼 이 방정식은 중학생도 풀어. 중학생 풀어봐. 어떻게?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b 스퀘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죠. 그럼 두 개가 나와.
람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두 개의 솔루션이 나왔다. 그럼 2의 람다 플러스 요걸 람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람다 마이너스는 똑같고 마이너스인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익스포넨셜 이 람다 플러스 x와 익스포넨셜 람다 마이너스 x 두 개가 있어. 이것을 y1 of x 2의 람다 플러스 x y2 of x를 2의 람다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두 개의 솔루션을 허머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두 개의 솔루션을 구했는데 그 두 개의 솔루션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베이시스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걸 알려면 런스키안을 구해야 되겠지. 자, 그 작업은 조금 이따 쉬었다가 하기로 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가 두 개가 얻어졌어요. 이 y1과 y2를 런스키안에 때려 넣어. 런스키안이 디터미넌트 2의 람다 플러스 x 2의 람다 마이너스 x 이게 y1, y2 그리고 y1의 프라임 람다 플러스 미분하면 람다 플러스가 2 람다 플러스 2의 람다 플러스 x 람다 마이너스 2의 람다 마이너스 x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요렇게 곱해서 빼는 거니까 람다 마이너스 빼기 람다 플러스 2의 람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익스포넨셜은 절대로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이 두 개가 같으면 0이 되네. 두 개가 같으면 0이 되니까 그 말은 그런 걸 디제너레이시라고 하는데 디스크리미넌트 스퀘어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가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인데 이게 0이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솔루션이 하나로 콜랩스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더블 루트라고 하는데 더블 루트가 되면 이 람다 1과 람다 2가 구별할 수 없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걸 또 다른 말로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가 돼버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먼저 쉬운 것은 람다 플러스하고 람다 마이너스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니까 그럼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두 개의 솔루션을 구했는데 그것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그거 앞에다가 적절한 아비트러리 넘버를 곱해서 더하면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허머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하면 y of x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자, 뒤에서 배우는 그 런스키안이 0이 아니게 되는 새로운 솔루션을 구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 람다 1과 람다 2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의 솔루션을 찾아냈어. 람다 플러스 x라고 하는 솔루션을 찾아냈는데 람다 마이너스가 람다 플러스하고 같게 되면 람다 마이너스를 가져왔을 때 이게 새로운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죠. 런스키안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런스키안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디제너럴 스테이트가 되면 우리는 한 개의 솔루션밖에 못 찾게 된다. 그럼 잃어버린 세컨드 솔루션을 찾아서 세컨드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돼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디제너레이트 케이스에서 솔루션이 아까 람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서로 다를 때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되는데 세컨드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람다 플러스 x하고 x 2의 람다 플러스 x 이 둘 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람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직접 대입해서 이 방정식이 만족되는 걸 여러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세컨드 솔루션을 런스키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페이지 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바로 세컨드 솔루션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아까 첫 번째 솔루션을 찾아냈어. 그럼 그거를 하나를 알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두 번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y2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게 되고, 그렇게 얻어낸 것이 조금 아까 보여준 개수가 상수인 경우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쿼드래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해서 람다1, 람다2를 구했는데 얘네들이 서로 같게 돼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바로 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했더니 이 복잡한 계산이 그냥 x 하나가 나오더라. 그래서 x e to the 람다 플러스 x, 그것이 세컨드 솔루션이 돼서 e to the 마이너스 2a분의 bx와 x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2a분의 bx, 그 두 개의 솔루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We introduced the integrating factor method that is useful to find the second solution once the solution y1 is known. y1도 모르는 주제에 인테그레이팅 팩터고 뭐고 해가지고 세컨드 솔루션을 알아낼 수는 없어. 퍼스트 솔루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의 개수들이 상수일 때는 쿼드래틱 이퀘이션을 풀면 퍼스트 솔루션은 당연히 얻어진다. 오케이. 그 퍼스트 솔루션이 e to the 람다, 여기는 람다 플러스를 그냥 1이라고 했네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같으니까 이게 솔루션이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더블 루트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 런스키안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런스키안은 어떻게 구할까? 런스키안은 W, Y1, Y2의 런스키안은 디터미넌트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네, Y2는 몰라. Y1은 알아. Y1을 알고 Y1 프라임도 알아. 람다1 2에 람다1 x. 그럼 대입을 해. equal 2에 람다1 x. 몰라. 요거는 람다1 2에 람다1 x. 몰라. 이거가 되는 거네. 자, 이거는 공통이니까 앞에 2의 람다1 x를 묶어내고 1 람다1 y2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의 람다1 x 이거 곱하면 y2 프라임 빼기 람다1 y2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되겠죠. 자, 이 람다 y1과 y2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이게 0이 아니어야 되겠지. y1과 y2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면 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스키안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x로 런스키안을 미분하자.
x로 런스키안을 왜 미분할까? 이게 0이라면 이걸로 어떤 방정식을 풀 텐데 이게 0이 아니거든. 이게 0이 아니면 0이 아닌 그 값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이걸 또 풀 수가 없잖아. 그러면 까짓 거 미분을 해버리면 상수였으니까 얘가 뭘 해봤자, 그런데 상수일까? 또 상수가 또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런스키안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런스키안을 딱 해보면 y1, y2 프라임 빼기 y2, y1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런스키안을 x로 미분을 해.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y1 프라임, y2 프라임, 뒤에 거 미분하면 y1, y2 더블 프라임, y2 프라임, y1 프라임 빼기 y2, y1 더블 프라임. 근데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아서 날아가 버리네. 그래서 이것은 y1, y2 더블 프라임 빼기 y2, y1 더블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 y1과 y2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잖아. 그 조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ay 더블 프라임 by 프라임 플러스 cy 이퀄 제로야. 그럼 이걸 이용하면 y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a분의 b y 프라임 마이너스 a분의 c y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네.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합시다. 이것을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 그러면 y1 마이너스 a분의 b y2 프라임 a분의 c y2 빼기 y2 마이너스 a분의 b y1 프라임 마이너스 a분의 c y1 이렇게 되는. 그런데 여기는 y1 y2 y1 계수가 같으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 그럼 얘네는 죽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공통이 되고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이건 뭐야? 이거 런스키안이네. 아, 마이너스 a분의 b의 런스키안이다. 무엇이? 런스키안을 x로 미분한 것이. 아,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어? 뭐를 미분했더니 자기가 나오고 숫자가 나왔어. 그건 뭐야? 이 런스키안은 2의 마이너스 a분의 b x 어떤 넘버 이거네? 그렇지? 근데 a분의 b가 뭐야?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람다 1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그걸 여기다 쏙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어떤 넘버에 e to the 2 람다? 그지? 2 람다 1x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아, 우리가 푼 게 맞았어. 여기 런스키안이 e to the 2 람다의 x가
이 넘버를 여기 C라고 하는 넘버로 했고 e to the 2 람다 1의 x라고 하는 게 런스키안이라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 그러면 런스키안을 알아냈고 아까 런스키안이 무엇인 걸 또 알았어. 아까 계산한 런스키안이 여기 있어요. 이 런스키안과 이 런스키안이 뭐란 것과 이거 두 개를 하니까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얻어내게 되니까 결국 y2의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죠. 이거 두 개에서 e to the 람다 1 하나를 날려버리면 y2 프라임 빼기 람다 1 y2는 어떤 넘버 아까 c라고 했죠. c의 e to the 람다 1 x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y2가 얻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정식을 여기 있던 이 방정식을 가져온 게 바로 여기 있지.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푼다. 안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걸 미분을 하면 앞에 것을 미분하고 뒤에 것을 미분한 거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미분된 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미분으로 합칠 수가 있어. 그 말은 뭔고 하니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두 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데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붙어서 미분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안 되면 되게. 이게 B가 y2다. 그럼 A는 무엇인가? B를 여기다 대입하면 AY2 프라임은 A 프라임 Y2 그리고 A Y2 프라임 순서대로 써주면 AY2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Y2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람다 1 Y2 그리고 Y2 프라임.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이게 두 개가 같으려면 여긴 1이고 여긴 A인데 A를 곱하면 되겠네. 이 A를 곱해서 같다라는 것은 AY2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1 AY2라는 말이네. 그 말은 요 놈이 요 놈하고 같다라는 말이네. A가 2의 마이너스 람다 1 X이면 A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 1 2의 마이너스 람다 1 X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람다 1 A네. 그래서 이 전체 식에 여기 1이 되어 있는데 전체에다가 A를 곱해라. 그리고 그 A는 2의 마이너스 람다 1 X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 하니? 좌변은 AB의 미분. A가 뭐야? 2의 마이너스 람다 1 X. 그리고 B가 뭐야? Y2. 요것을 미분한 것이 우변에 C가 있고
2의 람다 1 x가 있는데 a를 곱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람다 1 x가 x가 되네. 따라서 이게 상수 c가 되니까 풀렸어. 2의 마이너스 람다 1 x y2는 cx 플러스 d. 그럼 y2는 양쪽에 곱하면 2의 람다 1 x cx 플러스 d. 그런데 요것은 x2의 람다 1 x와 2의 람다 1 x의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이건 이미 알고 있는 퍼스트 솔루션의 그 프로젝션에서 날아가 버리고 이게 새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2의 람다 1 x, 람다 1 x 두 개가 더블 루트가 만들어졌을 때 아까 어떻게 알파 1 2의 람다 1 x 플러스 알파 2 x 2의 람다 1 x라고 답을 써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더블 루트의 솔루션, 세컨드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얻어내면 된다. 여기에서 D 텀은 이미 알고 있던 퍼스트 솔루션하고 동일한 형태의 퍼스트 솔루션의 개수를 조정해서 항상 흡수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세컨드 솔루션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